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행복에 매달리는 국민들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과 관련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윤환기 선생이 부른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뭐 젊었을 때 열심히 불렀죠. 나는 행복하다라고 윤환기 선생은 이제 선언을 하죠. 반면에 그 유명한 배우 조승우의 아버지인 조경수 씨가 부른 행복이란 노래가 있죠. 그 가사가 행복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이것도 꽤 히트를 친 노래인데 굉장히 대조적이죠. 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한 사람은 난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최근에 재밌는 행복 점수 관련 통계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좀 행복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OECD 국가 3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32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깔은 나라가 7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OECD 38개국 중에서 32등으로 못 사느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가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다면은 참 우리는 비교적 잘 사는데, 잘 사는 나라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국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죠. 미국 본사, 갤럽 본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거의 매해 월드폴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 서베이는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행복 점수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거는 2021년 겁니다. 이거는 점수입니다. 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합산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죠. 조사 대상자들한테 1에서 10점까지 주고 행복을 몇 점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주관적 느낌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우리가 32위를 했어요. 2021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38개국 중에서 우리가 소득 순위를 따져보니까 22위입니다. 먼저 이제 상위 5개국을 보면 핀란드가 7.79로 1등이고, 덴마크 7.70, 이스라엘 7.58, 아이슬란드 7.56, 스웨덴 7.74.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6.11로 32위를 했습니다. 이 다섯 나라를 보면 고개가 좀 끄덕여져요. 흔히 그 북구라 그러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잘 살고 복지가 잘 돼 있다, 그러니까 행복하겠구나. 덴마크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도 아니지만 이것도 복지 국가죠. 그래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건 이해가 가는데 3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소득 순위가 높지도 않고 15위입니다. 그리고 항상 테러가 일어나고 매일 전쟁하는 나라인 것 같은데 공포 속에서 살지 않고 이렇게 행복 점수가 높은가? 38개국 대상에서 3등이나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슬란드, 여기가 그 소득 순위로 따지면은 7위입니다. 38개국 중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소득이 높은 나라인데, 이건 북해 거의 북극 가까이 있으니까 무지하게 춥죠. 화산도 발생하고 인구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 날씨도 안 좋고 우중충한 나라에서 왜 이렇게 행복 점수가 높은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작 이 38개국 중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9만 불,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불 하는 스위스는 행복 점수가 8위로 나왔습니다. 8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안보 위협을 느끼고 테러 위협을 느끼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행복 점수가 3위 했다라는 건 이거 참 놀랄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38개국 조사 대상국의 행복 점수를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요걸 이제 유심히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소득은 높은데 행복 점수가 낮은 나라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가 여기 위치해 있죠.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2등 순위가 2등 밀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4,980불인데 행복점수가 6.11. 일본은 우리보다 한 7, 8천 불 높은 42,620불인데 행복점수가 6.09. 와, 이거 아마 이거 보고 우리가 일본을 눌렀다는 걸 이게 확인하면 아마 우리나라 국뽕들이 행복감이 아마 올라갈 것 같네요. 근데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사실 전체가 경기도 침체돼 있었고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하면서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겠죠. 그래서 뭐 저는 우리보다 행복 점수가 낮아도, 그러니까 일본인 스스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행복 점수를 낮게 매겨도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일본 사람들이 보면 놀랄 겁니다. 야, 우리가 42,000불 소득인데도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못한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행복 점수가 낮구나. 그게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소득은 낮은데 행복 점수가 높은 나라가 11개국이나 됩니다. 38개국 중에서. 그 중에서 체코는 무려 6.95점입니다. 우리가 6.11인데 6.95. 체코 1인당 국민소득은 24,000불 정도고, 포르투갈이 6.18입니다. 포르투갈은 국민소득이 23,000불 정도 됩니다. 저는 뭐 체코가 왜 이렇게 행복점수가 높은가는 잘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오히려 포르투갈의 행복점수가 낮은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 라틴 계통들이 행복점수가 높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높지만은 6.18이면은 낮은 수준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일본이 우리보다 행복점수가 낮다.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일본을 눌렀다. 이거 보고 우리나라 국뽕들 행복 점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의 갤럽에서 조사했던 거 2010년에서 2021년까지의 행복점수 이제 추세를 보면은 2010년에 6.12, 그리고 2011년에 6.95, 우리도 6.95까지 올라간 적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6.0, 그리고 2013년서부터는 5점대로 쭉 내려가 가지고 있다가 2021년에 6.11로 올라선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해서 우울했던 2020년에 5.79였는데 2021년에는 6.11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렇게 오른 거, 이것도 좀 눈여겨볼 점인데, 아마 전임 정권이 뭐 방역을 잘해가지고서는 거기에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행복점수가 올라갔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요 2010년에서 2021까지 이 1년까지 12년 동안 평균이 6.08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6.12라고 별다른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12년 동안 기간 중 2021년이 그래도 행복감이 높았던, 그러니까 행복점수가 높았던 한 4위 정도 되고, 행복점수가 가장 높았던 거는 여기 6.95가 나온 2021년이고, 행복점수가 가장 낮았던 데는 2015년 5.78을 기록한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하고 2012년에 무슨 특이사항이 있었나 하고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별 특이사항이 없더라고요. 특히 행복점수가 가장 높았던 6.95
5에는 를 기록한 2011년 보니까 뭐 특이사항이 없고요. 그해 뭐 좀 여름에 덜 더웠다. 그 정도.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확정했다. 눈여겨볼 만한 사건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 환경이나 또는 정치 상황하고 틀리게 뭐 어떤 개인 심리적인 변수가 많이 작용했을지 모르죠. 그러면 소득 수준하고 행복 점수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요 38개국의 그래프를 쭉 보면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국민소득 6만 불 이상, 그러면 대충 요 정도 됩니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의 행복점수 평균이 7.3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6만 불 미만이지만 4만 불 이상,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행복점수 평균이 7.3, 그러니까 6만 불 이상 집단보다는 조금 낮죠. 그리고 2만 불 이상 4만 불 미만, 그게 이제 한 요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6.5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만 불 이상 6만 불 미만 그룹에 비해서 2만 불 이상 4만 불 미만 그룹이 행복 점수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2만 불 이하 그룹,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데 요건 5.9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득 수준하고 행복 점수하고는 완전히 정비례해서 일치하지 않지만은 이 그룹을 나눠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례를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관적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우리가 신뢰를 보낼 수가 있다면, 역시 이제는 한 국민소득 4만 불 이상이 돼야지 뭐 여러 가지 행복 점수도 그렇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분류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가 한 3만 5천 불이라고 하는데 뭐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지, 즉 경제 성장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뭐 수년 내로 우리가 4만 불 안에 올라서지 않겠느냐. 그러면 행복 점수도 올라가겠구나 라는 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갤럽이 발표한 월드폴은 이건 뭐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그래서 이제 점수를 발표한 건데, 과연 이제 행복이 뭐냐 라고 했을 적에 뭐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고 기분이 나쁘면은 뭐 행복하지 않은 거죠. 단순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봤을 적에 그 어떤 수용소에서 그 강제 수용소죠. 또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뭐 죄수라고 치죠. 죄수들한테 밥을 안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아에 허덕이는데 그걸 참지 못한 어떤 남성 죄수가 부엌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될 밥을 훔쳐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들켜 가지고 다른 그 죄수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하는데, 그 구타를 당하면서도 웃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구타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은 그 포만감이 행복하니까 맞는 고통보다는 그게 더 좋았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행복하면은 일단은 돈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로또 당첨되길 원하고, 그리고 이제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뭐 제가 어설프게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꼽자면은 행복의 조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돈과 권력도 있는데 외모가 말로 별 볼 일 없다면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또 돈과 권력도 무지하게 많은데 자녀가 학교 가서 공부를 꼴찌를 한다면 그것도 속상하겠죠.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겠죠. 갤럽의 월드폴 말고 유엔에서도 세계 행복 보고서를 가끔 발표합니다. 유엔이 세계 평화선언
평화만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더니 뭐 또 세계인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발표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156개국 중에서 57위, 그래서 5.875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그 점수를 대답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해 갤럽 월드폴에 의하면 우리가 5.84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5.875나 5.84나. 그래서 이 OECD 38개국은 그래도 비교적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이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하면은 이 불편하면 행복감을 못 느끼죠. 편리하면 행복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스마트폰을 접했을 적에 인터넷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행복감이 늘어납니다. 근데 좀 익숙해지면은 그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심리라는 건 그렇게 변화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냐 아니면 불행하냐, 그런 심리도 변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156개국에는 뭐 아프리카 국가들도 있고 못 사는 나라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57위를 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문제라기보다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짜게 점수를 주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 하면은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하면 부탄이라고 한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역시 불교 국가, 그래서 역시 국민들이 신심이 강하니까 행복을 느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탄은 왕국입니다. 왕국. 사실 뭐 독재 국가죠. 1972년에 GDP 대신에 행복 지수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가끔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2015년에 이 행복 지수를 발표했는데 국민의 91.2%가 행복하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이거는 뭐 행복 점수 9점 이상 맞은 거나 똑같죠. 어마어마한 거죠. 야, 이럴 수가 있나? 국민소득 뭐 9만 불 되는 나라도 행복 점수가 뭐 그 7점 몇 정도 되는데, 이건 뭐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91점이. 야, 역시 부탄은 행복한 나라로구나. 국민들 대부분이 행복을 느끼는 나라로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 국가가 여론조사를 합니다. 국가가 와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GDP 대신에 행복 지수로 발표하기로 했어. 너 행복해? 그러면 거기에 감히 그 독재 국가에서 저 행복하지 않은데요 라고 답변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한테 행복을 강요하는 국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수로 따져 보면은 2016년 유엔 조사에 의하면은 부탄은 84위, 한 150개국 정도가 조사 대상이었겠죠. 그 중에 84위. 2017년에는 오히려 더 떨어져서 9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그렇게 뭐 강요한다고 실제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점수, 행복 점수라는 건 주관적인 거지만은 행복, 조경수 선생이 노래 불렀듯이 행복이 무엇인지 난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기분 좋은 상태,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하면은 이 행복감은 어떤 상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부러우면 지는 거다. 내가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분이 상해져.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너무 행복을 강요하지 말고 평범한 것에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